안녕하십니까, 조현덕 대표입니다.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잠깐 저는 그 하도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오늘 조금 외출 잠깐 하다 왔습니다. 먼데 간 건 아니었었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제가 사는 데가 경기도인데 저기 서울 송파구 쪽에 거기서 좀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었는데요. 저녁 때 날씨가 조금 쌀쌀하더군요. 약간 춥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제가 주식, 예,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주말에 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뭐 주식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좀 안도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시장 거 잠깐 볼까요? 예. 이건 뭐 요즘 작은 말입니다. 제가 어제 늦은 밤에도 오늘 새벽이었었죠. 새벽에서도 미국 장 보다가 밤에 동영상도 잠깐 만들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새벽 늦게 이제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장을 보니까 다우지수가 9.36, 나스닥도 9.35, 뭐 S&P 500 지수도 이것만큼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널뛰기의 장, 전 사실을 뭐 투자 경험이 뭐 27년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IMF를 겪기도 했고 그렇죠. 그 2008년 뭐 금융위기, 뭐 유로발 위기 뭐 이런 것들 다 겪어보고 뭐 그거 말고라도 또 9.11 테러 이런 것도 겪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스무리한 그렇죠, 비슷한 경험을 몇 차례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요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널뛰는 글로벌 시장, 뭐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뭐 가장 널뛰기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널뛰니 뭐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 글로벌 시장에 널뛰기 장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이 많이 그 불안하다 보니까 주식, 그렇죠, 주식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증권사 뭐 전문가들 그리고 뭐 인터넷 전문가들, 그렇죠, 유튜버에도
또 많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최근에 이런 아주 극심한 불안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걱정 반 또 한편으로는 기대 반. 뭐 기대라는 건 결국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거에 따른 또 잘만 배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물론 뭐 저도 그런 말씀을 뭐 한두 번 분명히 드렸을 것 같은데, 뭐 그렇죠. 큰 폭의 하락은 누구에게는 또 큰 기회가 되는 게 과거,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자본시장, 특히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맞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남동생도 이제는 미국 그 시민권자가 됐고, 이제 여동생은 이제 시민권 신청을 안 해서 그냥 한국 국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한테 야, 미국에서 꽤 오래 지금 살고 있거든요. 벌써 20년 넘었죠.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생활하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물론 이제 제 여동생도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톡에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저한테 난리도 아니다 그러면서 보내줬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마트인데 아마 뭐 미국 가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마트는 없고 다 대형 마트예요. 근데 여기 물건들 쌓아놓는 그 매대죠. 텅텅 폈네요. 이게 뭐가 놓여 있었던 자리인지는 도저히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아마 코스트코 앞인가 봐요.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재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미국도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 모양이죠. 근데 사실은 저도 뭐 미국에서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그때 공부 때문에 제가 있을 그 오클라호마에서 한 3년 반 정도 있었나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런 사태가 없었으니까 제가 뭐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야, 미국 정도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미국 정도의 어떤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뭐 미국의 어떤 일일이 한 개인이 뭐 수준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도 거리에 가면 거지들도 많이 널렸고 마약하고 뭐 이상한 사람도 널렸죠. 근데 어떤 그래도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에서 그래도 사재기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제가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여동생도 미국에서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걸 처음 본다. 이게 이제 아마 그 코스트코 주차장 근처에서 아마 차 안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이것도 짧은 동영상이던데, 워낙 짧게 찍어서 동영상을 또 보면 뭐 완전 텅텅 비었죠, 거의 물건이. 그래서 뭐 화장지 사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지도 이제 집에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화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장지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화장지를 못 구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일 보고 나서 뒤처리를 뭐 비데가 있으면 되긴 되지만은 그렇죠. 예, 지금 미국도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저는 미국에서 이제 그 MBA 그렇죠. MBA면 이제 경영학 석사 과정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취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경영학 그렇죠. 물론 이제 대학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을 이제 토목 건축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MBA를 해서 취득했죠. 근데 MBA는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어떤 그죠 그 경영학이죠. 경영학. 근데 이제 이 경영학에 대한 그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한 그죠 경제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경영하고 경제하고 경자가 앞에 들어간 거는 똑같은 거지만은 물론 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 경제 이게 전혀 뭐 다른 분야는 아닌 거는 물론 맞지만은 이런 경제 분야는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잘은 모릅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대학 다닐 때는 제가 그 조순 우리나라 그 유명한 분이죠. 조순 그 눈썹도 하얗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으신 분인데 조순의 경제학인가 경제 원론인가 조순 교수님이 썼던 그 책을 갖고 공부도 한 적도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그건 뭐 거의 뭐 교양 과목 중에서 기본이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경제에 대한 분야는 사실은 뭐 수박 겉핥기식의 정도로만 아는 것뿐이지 깊이 있게는 몰라요. 깊이 있게는. 그래서 사실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드리고 그럴 정도의 어떤 제 그 지식이 미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릴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식 투자 저는 이제 뭐 그렇죠. 뭐 주식 전문가 아무래도 주식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실전적인 그렇죠. 실전적인 그런 분야에서의 전문가지 제가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 쪽에 이런 어떤 깊은 지식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주식시장 그렇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패닉 상태, 아주 극심한 혼란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TV 프로그램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미국 시장의 그 폭락,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시장의 또 주식시장의 폭락,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뭐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 급격한 경제 불안, 그 불황이죠, 불황. 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에 어떤 그 우려가 커지면서 뭐 TV 토론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에도 뭐 그런 콘텐츠들이 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거로 보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콘텐츠들이 많이 최근에 눈에 띕니다. 근데 항상 보게 되면 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해도 항상 그 낙관론적인 얘기를 피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한편에서는 또 비관론적인 얘기를 펴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뭐 거기서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죠. 관망하자 뭐 이런 양다리 걸치는 거죠. 뭐 양다리다 그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그거를 낙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비관론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낙관론과 비관론의 의견을 내는 사람끼리 서로 이제 뭐 맞짱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맞짱 토론이 아니더라도 따로따로 어떤 의견을 내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 뭐 일반 투자자들, 그렇죠? 일반인들, 투자자들은 비관론을 그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나 그런 어떤 분석가들의 얘기는 물론 뭐 들을 때는 걱정이 되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조금 듣기 싫어하죠, 사실은요. 무시하고 싶고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있고 물론 이제 이 비관론적인 얘기가 반드시 정답은 아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뉴욕의 그 교수 닥터 둠이라고 루비니 교수도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언했지만은 다른 비관론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많이 꺼냈던 그런 교수거든요. 근데 대다수 틀렸어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긍정론적인 얘기를 하는 전문가 그리고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전문가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비관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조금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나도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죠. 그 사람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자꾸만 이제 듣고 싶은 쪽, 좋은 쪽, 그렇죠? 희망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사실은 더 듣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주식을 최근에 들고 있었다 그러면 고점에서 엄청나게 단계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니까 손실이 크게 났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지지요, 마음이.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위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동영상 만들 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뭐 유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뭐 유료를 무슨 누구를 뭐 돈을 받고 누구를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가 또 현역에서는 제가 이제 은퇴했고 그렇죠. 현역에서 은퇴했으니까 뭐 뭐 저한테 제가 타격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현역에 만약에 제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빈소리나 틀린 얘기 누구한테 조언을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주면 현역에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게 되죠. 근데 뭐 현역에서도 은퇴했겠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때는 사실은 제가 맞든 틀리든 제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편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그런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스러우니까
아무렇게나 뭐 얘기하고 그런 성격은 또 못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경제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막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이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저도 자료 같은 거 준비해서 뭐 그렇죠 자료 준비해서 뭐 얘기하자 그러면 뭐 TV에 나와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웬만큼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자료 찾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럴 그렇게까지 준비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저는 최근까지 그 동영상 여러 가지 만들 때 한 번이라도 제가 뭘 준비해서 준비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든 적은 없었어요. 뭐 준비 안 한 게 제가 무슨 뭐 대충 동영상을 그냥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오랫동안 투자한 경험, 뭐 또 전문가 활동을 했던 어떤 경험치, 제 머릿속에 쌓여 있는 어떤 지식들, 뭐 그런 걸 갖고 이제 즉흥적으로 분석을 했던 거지.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막 분석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글을 뭐 이런 파워포인트나 뭐 아니면 뭐 글 같은 거 보기 좋게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화면에 멋있게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또 이중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시간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무슨 제가 무슨 뭐 돈이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뭐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벌이가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그렇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뭐 자료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뭐 오늘 뭐 얘기는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국 시장 그렇죠? 미국 시장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다우지수, 나스닥,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폭으로 반등했죠. 저번에 그 직전 하락폭을 100%만에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상당 부분 거의 90% 이상 그 직전 그렇죠. 지난 목요일 날 그렇죠. 목요일 날 하락했던 하락폭의 거의 90%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좀 일까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그 공매도를 6개월간 지금 이제 금지시켰죠.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다음 주 시장 16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그리고 이제 뭐 뉴스 통해서 다들 뭐 보셨겠지만은 뭐 공매도뿐만 아니라 그렇죠? 공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미수나 신용으로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주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손실폭이 커지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반대 매매는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반대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반대 매매 하는 것조차도 지금 그건 이제 강제성은 안 띱니다. 강제성은 안 띄는데 권유죠. 권유 사항으로 증권사에 그런 거를
반대 매매를 가급적이면 조금 완화해 주라. 뭐 그런 어떤 권고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권고 사항. 근데 이제 그걸 잘못 하게 되면 뭐 그것도 지금 증권사들이 막 그 문제 갖고 조금 골치가 아픈 거로 얘기가 들리던데, 예를 들어서 반대 매매를 완화해 줬다가 손실폭이 커지면 그건 개인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지금 그 돈을 못 갚으면 증권사가 그 돈을 띄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띄는 거를 증권사가 떠안아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대 매매하는 거를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권고 사항으로 좀 완화해줘라.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그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금 6개월간 금지를 했으니까 공매도에 대한 그 부담은 어느 정도 6개월 동안은 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완화라기보다는 이제 부담이 6개월 동안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새벽이죠. 그렇죠. 새벽에 지금 미국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보인 점,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도 낙폭을, 코스닥 시장도 물론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은 코스피 시장은 낙폭을 조금 더 많이 줄였죠. 그렇죠.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제한, 금지 6개월 뭐 이런 재료들이 이제 하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좀 주식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보일 가능성도 분명히 이제 보이게 열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100% 흡족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27년 동안 어떤 투자 경험자의 어떤 그 제 경험치로서 그렇게 만약에 조치를 했으면 이제 뭔가 마음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야, 이제는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라도 주식을 확 담궈야 되겠구나. 사실 뭐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랬죠. 공매도 금지를 장중에 발표했으면 제가 주식을 좀 사서라도 주말을 넘겼을 텐데 그 장 끝나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모레가 되죠. 그러면 그때 오픈하게 되면 장 열리게 되면 그러면 주식을 한번 확 담궈 그러니까 좀 그 단어도 조금 좋은 말은 아니죠. 단어는 아닌데 근데 왠지 그러기에도 뭔가 그 많은 좀 찝찝함, 뭔가 조금 그 불안감, 찝찝함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많이 남아요. 뭔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그렇죠? 이탈리아 시장도 조금 반등폭이 컸죠. 근데 그리고 공매도 금지. 근데도 뭔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한번 주식을 한번 크게 매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찝찝함이 많이 남아요. 그게 이제 뭐 막연한 게 아니라 뭐 일종의 뭐 막연한 부분도 있지만은 자꾸만 어떤 그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사항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가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어되는 게 아닌 그렇죠. 기분 좋게 클리어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조금 찝찝한 게 상당히 많이 남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뭐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워싱턴, 뭐 뉴욕 몇 군데만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 전체죠. 그래서 국가죠. 이제 국가. 그렇죠? 미국 국가를 전체를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에 따라서 그 뭐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제 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주마다 뭐 그 주마다 그게 지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단기 자금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 자금들이죠. 지원 자금들 그리고 이제 그렇죠. 500억 불 그 500억 불에 대한 뭐 지원 자금 그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저번에 뭐 여러분들 뭐 다들 뭐 저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은 저번에 이제 금리를 그렇죠 50bp를 긴급하게 인하했죠. 그리고 지금 조만간에 열리게 될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시각 그렇죠? 그럼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쪽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냐. 제가 저번에 그랬죠. 저는 긍정론자도 아니고 부정론자도 아니고 저는 현실론자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양다리 걸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현실론자죠. 긍정론자도 아니고 그냥 부정론자도 아니고 그냥 현실론자다. 현실에 조금 더 근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이제 그 찝찝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번에 그 미국에서 금리를 50 그렇죠. 50 bp 인하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 또 추가적인 또 금리 인하를 뭐 단행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 추가 금리 인하. 근데 이런 것들이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드렸습니다. 보통 때 보면 보통 50 그러니까 25죠. 25bp 0.2요. 그거를 보통 그 인하를 하는 게 수순인데 이게 갑자기 그 2배인 50bp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무슨 뭐 정례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긴급하게 그렇죠. 긴급하게 그것도 전원일치에 만장일치로 거기다가 지금 추가 뭐 금리나 그리고 이제 유가가 최근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물론 지금 간밤에 하면 유가가 조금 반등은 했습니다만 유가도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봐라 지금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 번지고 비상사태 선포하니까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지금 꺼내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그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건 당연하죠. 위기가 발생하면 이런 어떤 특히 경제죠.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어떤 돌발 사태를 포함해서 위기가 발생을 하면 경기 부양책을 꺼내놓죠. 양적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금리나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은 다 꺼내놓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뭔가 자꾸만 그 좀 찝찝함이 있어요. 뭐냐면 저번에도 지금 여러분들 뭐 그 제가 날짜 일일이 뭐 날짜를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금리 50bp를 인하할 때도 그때만 해도 이 국가 그렇죠 국가 비상사태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런 그 코로나 19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뭐 부각된 그 내용이 심각하게 부각된 그 타이밍이 아니었었어요. 50bp를 인하할 때만 해도. 그래서 야 저렇게 뭐 심각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니 왜 갑자기 25bp도 아니라 어떻게 50bp를 갑자기 그것도 긴급하게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게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추가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단기 자금으로 뭐 1조 5천억 그렇죠? 단기 자금으로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풀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유럽은 지금 사실 지금 여러분도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그나마 지금 미국은 이렇게 뭐 금리도 인하도 하고 긴급 자금도 풀고 그러는데 유럽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큰 폭의 어떤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 유럽 같은 경우 금리가 지금 워낙 낮아요. 지금 거의 뭐 제로 금리 제가 지금 그 국가별 정확한 지금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금리를 지금 인하할 정도의 어떤 충분한 어떤 금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유럽도 보게 되면 금리가 상당히 여전히 낮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유럽 같은 데가 여전히 지금 그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꺼내놓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확실하게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기 부양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풀 정도의 지금 재정이 여유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유럽은 우리가 뭐 사실은 그거에 뭐냐면 알면서도 그렇게 그렇죠? 그런 사실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어요. 최근까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슈화 안에서 뉴스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유럽은 최근까지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 영국 같은 경우도 블랙시트 이런 거 있죠. 블랙시트 같은 경우도 왜 걔네들이 블랙시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유럽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국가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EU라는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 그 공동 EU면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다 뭐 책임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영국도 블랙시트 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럽 전체의 어떤 현재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거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부각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그 유럽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코로나 그 19가 유럽 중에서는 이제 이탈리아가 가장 그 확진자가 늘었고 사망자가 늘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이게 오히려 지금 유럽이 오히려 지금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 뭐 아시겠지만 뭐 중국에서 발발해 가지고 이게 한국, 일본으로 넘어오더니 이것이 이제 유럽 그렇죠? 그다음에 중동, 미국으로 이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단계별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WHO에서 지금 팬데믹 선언을 하고 지금 이 사태가 더욱더 지금 어떻게 보면 확대된 거죠. 확대된 거죠. 근데 뭐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어떤 이 코로나 질병 그렇죠? 질병으로만 국한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경제의 어떤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병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경제 쪽에다가 포커스를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래요. 이 세계 경제의 그 축이죠, 그렇죠? 세계 경제의 축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그거는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중국, 그렇죠? 중국, 일본, 거기다가 미국, 그렇죠? 그것만 지금 그러다면 이제 뭐 독일, 영국 뭐 그런 것.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유럽, 미국, 중국, 일본, 거기다 대한민국 그러면 세계의 모든 경제 축의 핵심 나라들이 그렇죠. 하다못해 뭐 중동, 아프리카, 뭐 아프리카는 뭐 경제 축은 아니니까 그건 뭐 무시해도 됩니다만은 그렇죠. 중동 이런 나라가 모든 지금 이 코로나 19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경제가 완전히 뭐 거의 마비 상태가 됐어요. 아까도 뭐 제 여동생이 보내준 그 사진에도 보다시피 이 사재기로 해가지고 대형마트에 매대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뭐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집에다가 싸놓고 외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돈 안 쓰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하다가 조금 옆으로 좀 뭐 빗나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제가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야 이게 단지 코로나 19 그렇죠? 코로나 19에 의해서 근데 그게 뭐 전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뭐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얘기는 아닌데 단지 코로나 19에 의해서 경기 침체 우려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금리를 크게 인하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하고 뭐 달러를 풀고 양적 완화 뭐 질적 완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막 미국이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조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단지 코로나 19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게 뭐 저번부터도 제가 그게 좀 찝찝한 거예요. 뭐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 19가 풍경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뭐 특별하게 드릴 이유는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린 적은 별로 없었지만은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뭐 엇비슷한 말씀을 한번 동영상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그렇죠? 미국의 그 경제 상황, 경기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부 뭐 기업들 그렇죠? 저기 뭐예요? 예, 아마존이라든지 그렇죠? 아마존이라든지 뭐 테슬라도 뭐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구글이라든지 이런 세계 그 완전히 공룡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걔네들이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친 것도 사실인데 사실 뭐 미국의 풍령이 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된 후에 뭔가 또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미국 경제를 좀 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지인들로부터 아니면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미국도 실질적으로 이 경기 지표가 나온 것보다는 그렇죠. 경기 지표보다 오히려 실물 경제 있죠. 이런 실물 경제라든지 실생활에서 어떤 그런 경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실물 경제다 아니면 체감 경제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으로도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건 안 좋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뭐 최상위급 그다음에 중산층 그다음에 중상층의 그 밑에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뭐 미국의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야 또 나름대로 잘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중산층이라든지 그렇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경제적 체감적인 실분 경제는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리고 또 유럽 경제도 그렇고요. 유럽 경제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렇게 제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사실 뭐 이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그 폭락하기 전에 그렇죠? 폭락하기 전에 그래도 뭐 정말로 그 이상 현상이죠.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그렇죠? 2008년 이후에 그렇죠? 2008년 이후에 2008년 그렇죠? 8년을 저점으로 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11년 12년 가까이 하여튼 계속 올랐잖아요.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장기 사이클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추세라는 말씀도 이제 거기에 포함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많이 오른 게 그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그 경제가 정말로 뭐 호황을 그렇게 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품이 많은 거죠. 방금도 제가 그 독일 차트를 봤지만은 미국 장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글로벌 시장 그렇죠? 글로벌 시장도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독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을 보게 되면 그렇죠?
미국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상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뭐 유럽 시장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에, 그 경제가 큰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이게 뭐 상승하는 정도가 약간은 상승을 보이는 게 맞지만은 이게 뭐 각도상으로 봤을 때 상승 각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각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폭락할 때 미국이 폭락할 때는 같이 영향을 받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 유럽 시장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겪어오고 있는 게 유럽이라고요. 유럽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유가도 그래요. 유가 여러분들 이 유가라는 게 여러분들 왜 이번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폭락에도 많이 기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뭐 30불대 그렇죠? 이게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은 지금 이 두바이유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WTI 뉴욕 선물 가격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뭐 50불 초반대에서 그렇죠? 50불 초반대에서 한 60불 정도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다고요. 그렇죠? 북해산 선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50불 뭐 중반대에서 뭐 고점 간 거는 어쩌다 한두 번 갔던 거지. 평균적으로 보면 60불 초반대 이런 가격대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좋게 얘기하면 유가도 좀 뭐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유가가 그렇게 그 비싸게 그렇죠? 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더 확실하죠. 뭐냐면 우리가 이게 경기가 좋을 때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는 보통 이게 유가가 90불대에서 100불 이상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유가의 어떤 월봉인데요. 그렇죠? 예. 경기가 좋을 때.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건 나중에 뭐 추가적인 얘기도 드리겠지만은 2014년 중반부터는 유가가 계속적으로 밑으로 밀렸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2015년, 16년, 17년 하면서 이렇게 최근까지 보게 되면 이 평균 가격대가 거의 60불대, 물론 뭐 일시적으로 조금 뭐 70불대 이상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60불대라고. 근데 이 유가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과 소비 그렇죠? 공급과 소비의 법칙에서 이게 만약에 세계 경제가 아주 싱싱 잘 돌아갔다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 유가가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공급과 소비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 60불대 정도의 어떤 평균 가격대를 유지했다는 거는 그렇게 세계 경제가 아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나마 미국이 제일 형편이 그래도 낫지만은 실물 경제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경제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유가가 지금 30불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물론 이제 이게 또 미국의 셰일 가스 업체의 어떤 줄도산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걸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당연히 우한 코리엄 때문에 중국은 뭐 자기네들이 공장 가동률이 90%대까지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들 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제가 자꾸만 그런 의심만 하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사실 저도 그런 말씀드리기가 어떤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90%뭐 이런 거는 믿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우리나라 대개의 어떤 미세먼지를 보면 지금 막 뿌여야 되는데 지금 저기 뭐 맑잖아요. 그게 왜 뭐 그게 뭐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럼 저는 그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저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공장 가동률을 돌리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그냥 예? 에어컨을 돌려버린다고. 공장은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전기값 이런 그 전기 소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공장이 돌아간다고 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빈 에어컨을 막 돌리는 거. 근데 이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그렇죠? 중국뿐만 아니라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이 중국이 이게 이런 식으로 멈춰버리면 우리나라는 뭐 최대 피해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세계 그 공장들이나 이런데 원자재 그렇죠. 원자재 공급하고 뭐하고 그러면 중국이 스톱을 하면 우리나라도 스톱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뭐 최근에 뭐 제가 저번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기 뭐 미국에서 유럽에 그렇죠. 뭐 이런 한 달 3개월이라는데 한 달인데 여행도 못 가게 그런 어떤 하고 지금 우리도 지금 각 나라 뭐 한 거의 뭐 90개국에 가깝게 지금 출입 제한에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나라마다 이제는 입국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나라가 뭐 지금 안 한 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 뭐 이게 세계 이 경제가 같이 톱니바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글로벌의 경제가 이게 이제 멈춰버린 거죠. 이게 그렇죠? 아니, 한 군데가 멈추면 다 멈추는 거지 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한 군데만 멈추면 다 멈추는 거지 뭐. 이게 멈추면 딴 데는 돌아갑니까? 세계 경제는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대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한 군데가 멈추면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걱정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물론 지금 그 코로나19 그렇죠? 코로나19에 대한 그러한 표면적으로 사실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이게 참 어떨 때는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뭐냐면 코로나가 영향을 안 미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친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원래 코로나19가 발생이 안 됐다 할지라도 미국 경제나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 경제나 아시아 경제가 이게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중국 경제가 서서히 지금 붕괴되고 있다가 본격적인 붕괴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중국 경제가 붕괴된다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미중 무역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뭐 미중 무역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나마 다른 유럽이나 다른 뭐 아시아나 이런 뭐 전체적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한 편이었지만 미국도 사실은 경제 이 그렇죠 불황에 대한 어떤 조짐들이 사실은 있었고 그렇죠 있었고 유럽은 사실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돼 진행되어 왔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거기에 이제 우한 코로나19 그렇죠? 코로나19가 거기에 불을 부은 거죠.
기름을 부은 거죠. 가뜩이나 경제가 뭔가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었던 상황에 코로나19가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시장에 폭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그 금융위기 때도 그래요. 금융위기 때도 그렇죠. 리만 사태 터진 그 전에도 사실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 1년 전에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었다고.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때 별 문제 없는데 왜 금리를 인하하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터질지 미리 알았었던 거지. 그죠? 선조치를 했던 거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금리를 50bp를 0. 그러니까 25도 아니고 50bp를 인하하는 것도 긴급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 그때만 해도 미국의 우한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하게 부각됐던 상황이 위치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던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뜩이나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그 경기 이게 그 리세션 경제 공황 상태로 넘어가는 어떤 초입 단계죠. 초입 단계에서 이게 우한 코로나19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강하게 든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물론 이제 저의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무슨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나름대로의 어떤 뭐 상상이라기보다는 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라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우한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19 이게 뭐 진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뭐 우한 코로나19가 이게 뭐 빠르게 진정될 어떤 질병도 아니고 그렇죠. 꽤 오랫동안 지금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자금이 빠진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크게 자금이 빠지고 대만에서도 외국계 자금이 엄청나게 최근까지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과연 코로나19 그 하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 그렇죠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고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유럽 시장이 폭락했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조금 한번 생각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 이 얘기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뭐 경영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어떤 실전적인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전문가지 저는 무슨 뭐 경제 석학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 석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느 경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의 뭐 경제 석학인데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딱 하면 뭐 그 사람이 말해 또 정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 경제 특히 어떤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이나 이게 광범위하고 복잡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의견 하나가 정답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정말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발언이 예, 모든 거를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게 맞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 가지고 예, 어떤 결론을 그렇죠? 정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예, 그냥 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근데 제 경험상 그렇죠? 제 경험상 지금 이 외국인의 어떤 매도라든지 예, 그리고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 아까 미국에서 그 금리를 막 갑자기 그렇죠? 무지막지하게 어떤 뭐 무지막지하다 글쎄 하여튼 막 50bp씩 그러 다음에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FOMC 회의에서 앞으로 뭐 100 bps 100 1%죠 100 1% 추가적으로 인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봐라 경제 부양책 쓰잖아. 그러면 경제 부양책 쏘면 이제 주식시장도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이제 급등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란 얘기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제가 뭐 그 얘기가 반드시 100% 틀렸다 이렇게 부정할 수도 없어요. 뭐 그 부분도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세계 경제가 그렇죠? 어떤 그 지역적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국가 예전에 뭐 그리스라든지 그렇죠? 어느 뭐 중동의 어느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국가가 무슨 뭐 조금 경제가 상황이 안 좋아서 뭐 구제 금융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뭐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이 경기 침체 불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뭐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그렇죠? 금리 인하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살아나면 경기 불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경기 불황 들어갈 것 같으면 뭐 금리 인하하면 해결되면 뭘 걱정을 해요. 돈 풀고 뭐 그러면 해결되면 걱정 안 해도 되지. 근데 그게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 풀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까? 일본도 여러분들 잃어버린 20년이 그게 뭐 자기네들이 그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고요. 그런데도 탈출을 못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그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한번 진흙탕 속으로 발을 담그게 되면 거기서 정말로 오랫동안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마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지금 뭐 어제 오늘의 그 이슈만 갖고 다시 말해서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새벽에 급반등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시켰다. 뭐 이런 부분. 그것만 가지고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 잡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 놓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씀드린 거를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해석하셔가지고 야 그렇다면 이게 뭐 내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데 손해가 지금 많은데 그건 다 던지라는 얘기야. 뭐 그렇게는 해석은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주말에 지금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이라는 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내일 모레 월요일날 뭔가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은 높아요. 제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도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수 차트를 그렇죠. 코스피 지수 차트를 갖고 만약에 얘가 기술적 반등을 한다 그러면 뭐 어느 폭까지 반등을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뭐 그거 본다고 해서 정답이 나옵니까? 그렇지만은 한번 좀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기술적 반등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한 조금 더 단발성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거는 이제 뭐 만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대치로 한번 잡아봤을 때 최대치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이 아니라 뭐 며칠 동안 뭐 반등을 좀 추가적인 반등까지 고려해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잡으면 아주 많이 잡는다. 근데 그것도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 뭐 1910 정도 1910 정도 지금 그 종합 지수가 지금 1771인데 많이 잡으면 한 1910 거기서 더 만약에 조금 더 오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반등폭을 잡는다 그러면 뭐 1940 부근 1940 30이나 30 40 40도 좀 어려울 거고 한 1930 부근 그러니까 1910에서 1900 한 3, 40 정도 뭐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걸 제가 점장이 노릇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거기다가 뭐 끝자리 정확하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고 뭐 그 정도 만약에 많이 반등한다면 그 정도도 뭐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뭐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너무 많은 그 지금 기대 다시 말해서 부양책 쓰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는 바닥 찍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는 장상학으로 이제 복귀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확인하고 그렇게 확실한 어떤 확인이 돼야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는 거는 제가 볼 때 위험하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 뭐 월요일 하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좀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제한이 걸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한번 뭐 저 보세요. 아니 제가 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뭐 길잡이도 아니고 저도 이제 제 투자에 신경 많이 써야죠. 제가 이 길잡이를 뭐 마냥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좀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의 방향성 물론 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머징 마켓에서의 방향성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이게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한 코로나 19에 대한 어떤 그 단순한 어떤 그런 질병에만 포커스를 맞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경기 리세션, 경제 공황이나 뭐 이런 거로 넘어가는 어떤 것 때문에 위험 자산을 줄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 정말로 이 우한 코로나가 아닌 그렇죠 세계 경제의 어떤 경기 침체, 불황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위험 자산을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 특히 주식에 대한 위험 자산이 줄인다는 차원이라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도 계속적인 매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공매도가 6개월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조금 축소될 수는 있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래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뭐 정말로 뭐 매도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 뭐 2천억 미만 그렇죠? 2천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천 몇백억 정도는 그런 그 정도면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뭐 여전히 뭐 4천억대, 5천억대 이상씩 매도를 치고 뭐 7천억대, 8천억대 이런 식으로 매도를 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거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어제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무슨 모 증권사, 무슨 증권이었었죠? 한양증권이어서 어디에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1100, 코스피 지수 11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게 그런 어떤 세계 경제, 그렇죠?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불황으로 넘어가는 걸 아마 감안해서 그런 지수를 아마 선정을 했을 거라고 최악의 경우가 바로 그거겠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98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 IMF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IMF를 겪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희박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렇죠? 그런 구제 금융을 받는 사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가 4천억 불인가 그래요.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예전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그때보다 더 커졌고 그래서 이제 그 외환위기 IMF 같은 어떤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들 있죠. 자영업자들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다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도 뭐 집 사는데 또 대출 받았을 거고 또 자영업 하는데 또 사업자금으로 빌렸을 거고. 근데 그게 지금 하니까 고금리를까지 지금 끌어다가 막고 있다고. 근데 걔네들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그거를 지금 갚을 지금 능력을 이제 거의 상실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걸 완전히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빚에 대한 빌린 거에 대한 어떤 체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개인도 파산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빌려준 자금을 빌려준 뭐 은행이라든지 뭐 그 어느 빌려준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쪽도 이제 부실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실화가 이게 잘못하다가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도미노 현상 이것이 이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경제라는 게 이게 한번 무너지면 그 한 부분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도미노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IMF의 어떤 그런 제2의 IMF가 올 가능성은 제가 희박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정말로 완전히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그냥 회복불능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높아요. 그런 가능성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국도 지금 줄도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도 중국도 줄도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뭐 중국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셰일 가스
회사들 이런 것들이 줄도산 파산할 가능성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그렇게 되면 진짜로 겁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꼭 IMF가 제2의 IMF가 안 터지더라도 이게 세계 경제의 어떤 공황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그 어제 그 한양증권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한 1100?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콧방귀를 안 낀 게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수치다라는 어떤 제 생각을 그 기사를 봐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너무 그런 얘기를 하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고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제가 어저께 그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콧방귀 안 끼잖아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100%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절대 콧방귀는 안 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미국이 지금 큰 폭의 반등도 나왔고 우리 시장에서 6개월 그 공매도 금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단기 낙폭이 컸던 거에 대한 그렇죠 폭에 대한 어떤 폭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아까도 제가 뭐 코스피 지수 차트를 갖고 아주 많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뭐 조금 뭐 한 1900대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반등하면 한 1930, 40대까지도 뭐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근데 그게 그나마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도 반등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주식시장에서 뭐 있는 주식 팔아라 이게 아니고 매수하지 말라 이거 아니 매수를 제가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 계시면 그걸 갖고 주식을 사시든 마시든 제가 뭐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사시고 싶으면 사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어제도 제가 삼성전자를 장중에 샀다 팔았다 2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제가 하지 마시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할 필요가 있고 뭔가 시장에 어떤 확실한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제 장이 안정되고 걱정 안 해도 될 그렇죠? 시장에서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단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장중에 단타가 해당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오늘 매수해서 뭐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조금 더 들고 가볼까? 뭐 그 정도가 만약에 뭐 충분히 가능한 어떤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뭐 그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이제 바닥 찍었다. 내가 지금 주식 자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갖고 있는데 좋다. 풀베팅? 풀베팅 하고 싶으면 해도 좋다 이거지. 근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풀베팅을 하는 거는 뭐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길게 보는 관점. 그렇죠? 다시 말해서 2000 넘어가가지고 다시 뭐 저번에 우리가 떨어질 직전 고점인 뭐 2200대 뭐 이런 데까지 아니면 뭐 누구처럼 저기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길게 보고 뭐 물론 아주 뭐 중장기 진짜 장기적 관점이라 그러면 그러면 뭐 사실 지금의 어떤 이런 시장을 염두에 안 두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앞으로 뭐 5년 10년 후를 보겠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셔도 돼. 그거라 그러면 저는 뭐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저는 지금 매수하셔도 저는 오케이. 정말 그렇습니다. 뭐 5년 10년 후를 보신다는데 지금 뭐 이러한 얘기를 뭐하러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5년, 10년 후면 뭐 이런 문제는 지금의 이런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죠? 예, 5년, 10년짜리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 대응에 국한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다시 말해 장이 좀 정상적이 되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 정도로 국한하는 게 좋겠다. 근데 나는 단기 매매 할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 단기 매매 못하면요. 그게 단기 매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차트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계적 매수, 기계적 매도.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그 매수 신호에 딱 매수하고 또 매도 신호 탁 나오면 탁 매도를 하는 어떤 그 차트의 아주 그 자기의 어떤 그렇죠? 희망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느낌 이런 거는 완전히 100% 배제를 하고 기계적인 매수와 매도 그런 어떤 철저한 차트에 의한 자금 운영을 하는 거는 그건 가능한데 그런 어떤 이제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뭐 단기 매매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죠? 특히 뭐 직장인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사실 그게 어렵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제가 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 드릴 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제가 뭐 27년 동안의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오랜 경험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것도 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하죠. 그 경험이라는 거는 그 경험치가 뭔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딱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 경험에서 어떤 뭔가 그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경험. 그래서 경험치가 상당히 그게 무형의 재산일 수도 있는 거죠. 무형의 재산. 그래서 뭔가 꺼림직한 그런 것들. 그래서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주식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자산이다. 근데 그 위험자산을 이 불확실성에서 너무 이 위험자산을 한쪽으로 그렇죠. 한쪽이라는 게 결국은 뭐 낙관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낙관이죠. 극단적인 낙관, 극단적인 비관 쪽으로 그 쏠리는 거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위험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증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비관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맞을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지. 지금 현재로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죠. 근데 이런 불확실성에서는 여전히 이 위험자산이라는 주식의 어떤 특성이죠. 속성, 특성을 감안한다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제가 안심하고 예를 들어서 길게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야 내가 저번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게 지금 손실이거든. 손실해서 물타기로 왕창 한번 해야 되겠어. 그런 어떤 그래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매매는 지금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매수한 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매수했어. 그래서 이걸 오늘 매수해가지고 오늘 장중에 수익을
장중에 단타로 한번 수익을 만들까? 그건 오케이. 아니면 뭐 내가 요거 최소한도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것 같은데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매수? 오케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떨어지기 전 고점 뭐 2200 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매수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게 맞으면 좋죠. 맞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주말에 이제 저도 이제 하루라도 제가 좀 주식 생각을 좀 안 하고 주식 생각을 좀 안 하고 저도 그냥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맨날 어떻게 주식에 대한 생각을 저도 맨날 합니다. 어떤 때는 꿈을 꿔도 꿈에서 주식 꿈을 많이 꿔요. 꿈에서도 이게 직업병이죠. 직업병. 꿈에서도 주식 꿈을 많이 꿔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요일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자주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동영상을 너무 자주 올리는 것도 조금 제가 좀 횟수를 좀 많이 좀 줄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얘기 다 드렸고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맨날 얘기 드리다 보면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뭐 했던 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여기 방송 들으셨던 분이 그 어떤 그렇죠? 그 어떤 방에서 저랑 같이 있었던 방에서 처음에 이제 들으셨던 분이 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 너무 이제 방향이 너무 잘못됐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걱정이 돼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드렸던 건데 이제는 이제 동영상도 뭐 매일 어떤 때는 뭐 많을 때는 하루에 2개씩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올렸어요. 자주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저도 만성이 되는 거죠. 마치 이게 매일 올려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야 이거 뭐 매일 열어보면 맨날 동영상에 올라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되면 저도 피곤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영상도 이제 조금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올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매일 올리는 것도 제가 조금은 이제 제 스스로 좀 자제를 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자꾸만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어떤 우리가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그래서 영화는 영화 한 편으로 딱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딱 한 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뭐 50분짜리 아니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단편 영화는 하나 딱 보면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은 말이에요. 이 단편 영화처럼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이거는 연속적인 드라마지. 왜냐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오늘 얘기하면 또 이거와 연관돼서 또 내일 연관이 또 되는 거야. 또 내일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모래시장으로 연관이 된다. 그러면 끝도 한도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끝도 한도 없어지는 거죠. 뭐 제가 무슨 제가 무슨 제가 무슨 지금 현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 싫어도 해야죠. 싫어도. 그렇지만 제가 뭐 지금 현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의무적으로 되게 제가 의무적으로 하는 어떤 느낌이 들면 이거는 제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제 방송 이게 동영상 올리는 것도 안 올리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가끔씩 필요할 때만 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뭐 어려운 시장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너무 낙관적이든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비관적이든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좀 잘 대응을 하세요. 분명히 뭐 시간이 언젠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된 시장의 흐름 속에서 투자하는 날이 분명히 오긴 올 겁니다. 오긴 올 건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기 불안, 아주 그것도 리세션, 공황 상태로 진입하는 그런 상태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희망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전혀 그렇게 안 갑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제 공황은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지금 9시 46분 저녁 시간, 이제 남은 시간 조금 뭐 좀 주식 말고 좀 다른 거 뭐 좋게 뭐 시간을 보낼 게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은 그 뭐예요, 그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제가 이제 지금 구독을 하고 보고 있는데 처음엔 뭐 재밌게 봤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다 보니까 사실 이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다 보면 그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주식, 그렇죠? 주식 같은 거는 집중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집중해서 해도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피곤은 하지. 근데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거의 뭐 돈만 내고 잘 보지도 않는데 뭐 재밌는 뭐 단편 말고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어 하나 선정해서 봐야 되겠어요. 맨날 주식만 얘기하는 것도 사람이 그런 것 같고.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